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얼마 전 등려를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많은 사연을 들어봤는데 제 이야기도 써보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냈답니다. 실패했던 제 인생 이야기와 얽히고 설킨 반전의 사연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0살 좀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악하며 살았더니 20대에 돈을 모았고 30살에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자본이 부족했는데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선뜻 빌려줬답니다. 야, 현범아, 너도 사업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한테 이런 큰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거야? 난 천천히 시작하려고. 그리고 네가 충분히 갚고도 남을 녀석이니 빌려주는 거야. 다른 놈 같았으면 절대로 안 빌려줬을 거야. 고맙다, 자식.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 오래된 벗, 현범이가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계획보다 빨리 할 수 있었답니다. 사업은 제가 두 발로 열심히 뛰고 눈이 빠져라 일을 해서 서서히 매출이 올랐어요. 앞만 보고 달렸더니 3년 만에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도 샀답니다. 부모님께도 아담한 주택집을 지어드렸어요. 회사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기간제로 알바도 썼어요. 소규모 회사지만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 회사를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일만 하던 저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3개월 계약직 알바로 들어온 여자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마음씨가 넓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자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고 애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2년의 연애를 했는데 사귀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온몸의 세포가 꿈틀대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이 영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어요. 아내는 가난한 집안의 맏이어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로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이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비정규직을 일하고 있었고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아내가 미안하다면서 운을 떼며 부탁을 하더군요. 여보야, 미안한데 내 동생 취직 자리 알아봐 줄 수 있어? 처남 일자리? 처남이 뭘 전공했지? 그런 거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아유, 저런. 처남이 스트레스가 심하겠다. 그럼 일자리를 우리 회사로 주면 되겠네. 내가 잘 가르쳐서 경력삭 해주고 나중에 더 좋은 회사로 보내면 좋지 않겠어? 아내는 감동해서 헉소리를 내더군요. 헉, 정말? 당신 회사에 일을 시킬 수 있겠어? 내 동생이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 배우기만 하면 일은 잘할 거야. 처남한테 알바 그만두고 내 회사로 나오라고 일러줘. 그래서 처남을 제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줬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초반엔 청소나 정리정돈, 잡심부름을 시키면서 업무를 가르쳤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처남은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남, 한 달이 지났으면 더듬거리면서 조금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프로그램 쓸 줄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회사에서 배우고 부족하면 학원에 다니라고 했잖아. 학원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매형,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게 체질에 안 맞아요. 좀 활동적인 업무는 없어요? 우리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인데 무슨 활동적인 걸 찾아. 해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워서 월급 받아가려는 거야? 이런 식이면 처남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 못해. 엄청 뭐라 하시네. 매형, 고작 한 달 했는데 자르겠다고 겁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아무튼 나랑 오래 일하고 싶으면 좀 배울 자세를 갖추란 말이야. 처남을 가르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줬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니 결국엔 회사 사무실 관리나 하라고 했어요. 잡무와 직원들의 보조 역할만 시켰죠. 이 사정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처남이 열심히 일한다고만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처부모님의 집 문제였어요. 월세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세를 내지 못하고 보증금이 다 깎여버려서 당장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아내도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말로 부탁하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래.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장인어른이 장사한다고 대출 받으신 게 있다더니 생활이 많이 힘드셨나 봐. 그럼 내가 집을 마련해 드릴게. 사위도 자식이니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여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월세나 전세로 마련해 드려도 돼. 아니야.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던 일 중에 하나야. 어려운 형편이신데 도와드려야지. 좋은 집은 아니어도 살만한 공간 해드릴게. 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 건 당신도 알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여보, 진심으로 고마워. 나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해. 그냥 내 옆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주면 돼. 여보는 내 구세주인가 봐. 내가 살면서 다 갚아줄게. 당신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잘할게. 그래서 적당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드렸습니다. 처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라며 엄청 고마워하셨고 미안해하셨습니다. 괜히 처부모를 잘못 만나서 큰돈을 쓰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다고 하셨죠. 이서방,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 자네가 우리 식구들을 도와준 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맞아, 이서방. 우리가 자네 아니었으면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볼 기회도 없었을 거야. 월세 밀려서 쫓겨나면 고시원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자네가 구원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사람이랑 저를 같은 자식으로 봐주세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처남에 대해 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 하는지, 농땡이 피우지 않는지 말이죠. 처남이 눈치를 보고 있길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물론 거짓말이 보태어진 말이었죠. 장인어른은 용돈까지 받아쓰기가 미안하다면서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물류센터에서 바코드를 찍는 단순한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반찬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하시다면서 두 분 다 일을 다니셨죠. 제 아내는 결혼 후 국비교육으로 마케팅을 배웠고 쇼핑회사에 들어가 몇 개월 동안 다니더니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보야, 나 쇼핑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인터넷 쇼핑이 대세니까 홍보만 잘해도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쇼핑몰? 어떤 걸 해보려고? 그냥 다. 의류, 잡화, 가전 등등 많은 품목을 팔아보고 싶어. 인플루언서들 모집하면 홍보는 알아서 되니까 관리 잘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충분히 중박 이상은 칠 것 같은데. 여보, 근데 겨우 2달 일했잖아. 최소 1년은 채워보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생각 오래 해보고 결정하면 좋겠어. 알아, 미리 말해본 거야. 나중에 쇼핑몰 차리게 되면 여보가 좀 도와달라고. 염치 없지만 자기 도움받아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 그래, 나중에 상황 보고 결정하자. 일단 지금 다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해봐. 아내가 쇼핑회사를 다니더니 일 욕심이 크게 생겼더라고요. 매일 밤에 노트북을 켜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나중에 사업하겠다고 나설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회사에서 1년을 일한 뒤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번 돈이 많지 않으니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전에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으니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아내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상가에 자리를 하나 얻어줬고 쇼핑 재고를 잔뜩 채워줬답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리뷰어들을 모집해서 홍보를 크게 태웠더니 온라인 판매가 쭉쭉 늘더군요. 3개월 동안은 아내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 일을 도와주셨고 처남도 제 회사에서 나가 아내를 도와주면서 6개월 이후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여보, 이러다 당신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하겠는데? 당신 대단하다.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비교하면 난 뱁새 수준이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리 식구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그래. 장모님, 장인어른도 열심히시고 처남도 거기 가선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더라. 내 동생이 자기 밑에선 제대로 일 못했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동안 내 동생 때문에 속 많이 터지게 해서 미안해, 여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에 해준 돈 다 갚아줄게. 이자까지 다 쳐서 말이야. 우와, 우리 마누라가 진짜 잘 나가네. 그래,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줘. 아내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1년 뒤에 쇼핑 사업을 두세 배 크게 늘렸답니다. 매출을 보니 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 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날씨가 무척 흐려서 낮에도 어두워서 가로등이 켜진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해서 얼른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친구 현범이었습니다. 현범아, 오랜만이다.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난 거야? 친구야,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정신이 딴 데가 있었거든. 회사가 어려워? 너처럼 야무진 놈이 갑자기 무슨 일이래?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래 줄 수 있어? 실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 좀 서줄 수 있을까? 보증? 얼마나 대출 받으려는 건데? 친구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범이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을 긋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범아, 너 빚내면 회사 위기 넘길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널 찾아왔겠어? 나 진짜 일생일대 위기의 이 순간이야. 이번에만 잘 넘기면 아주 확실하게 성공할 자신 있어. 넌 그냥 보증에 이름만 올리는 거야. 친구야, 부탁 좀 하자. 보증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었지만 현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주게 됐습니다. 친구는 매달 연락하면서 지내겠다고 떠났습니다. 저는 친구를 전적으로 믿으며 잘 지내라고 손을 흔들어 줬죠. 한편 아내의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아내는 자신의 돈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야,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이 많지? 내가 집을 살까 하는데 이 집은 당신이 세를 주든지 하고 내가 산 집에 들어가서 살자. 우와,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더 성공해서 집을 다 사게 했다니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여보. 이게 다 여보야가 투자해준 덕분이야. 당신이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이만큼 성공한 거야. 내가 두고두고 갚아주겠다고 했지?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 순차적으로 갚아줄게. 여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서로 빚지고 말고 한 게 없어. 아내가 쇼핑 사업을 성공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집은 팔아버리고 회사의 여윳돈으로 보관했습니다. 저보다 바빠진 아내는 이세 계획을 미루자고 했어요.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천천히 아이를 갖자고 했죠.
저야 아내가 하자는 대로 느긋하게 아이를 가지자고 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잊고 있었던 일이 매우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보증을 써줬던 현범이가 빚을 갚지 않았는데 제 전 주소로 빚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우편을 보냈대요. 이사한 주소로 우편물이 왔는데 경고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우편물을 받고 엄청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보증 선 적 있어? 보증? 당신 현범이 알지? 내 사업 도와줬던 절친한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출 받는다고 했거든. 근데 빚을 안 갚아온 모양이네. 당신더러 다 갚으라고 경고장 날라왔어. 경고장을 보니 1년 넘게 이자도 원금도 조금도 갚지 않아서 경매 들어온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현범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기대는 안 했지만 일단 전화를 걸어봤죠.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잘못된 것을 감지한 저는 현범이의 집과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잘 갖고 있겠지 하고 믿어버려서 이사달이 났죠. 결국 친구의 빚을 제가 몽땅 다 갚아야 하게 생겼더라고요. 법원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와 회사의 가치를 따지더니 경매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전 거기서 이미 끝났다는 걸 느꼈고 마음을 비웠어요. 아내는 힘없이 들어온 절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더니 뭔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보야, 밖에서 힘들었구나. 법원 직원들이 찾아갔었다고? 딱한 우리 남편. 근데 여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장 이혼하자. 이혼? 여보, 나 지금 친구 때문에 전 재산 잃게 생겼는데 이혼하자고? 아니, 위장 이혼하자고. 그 빚 때문에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 여보, 앞으로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회사는 잊어버려. 아내가 모두를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어요. 한동안 따로 살기로 해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파산 신청을 해서 남은 빚을 대폭 줄여버렸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내를 보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보고 싶은데 지금 집에 가도 돼? 우리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와. 위장 이혼한 거 들키면 어쩌려고. 누가 조사를 하겠어.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나 당신 보러 갈게. 안 돼. 설마 하다 사람 잡는다고. 위장 이혼한 거 걸리면 우리 가족들 모두 끝장이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혼자 지내. 아내가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혼자 지내는 것이 답답하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틀 뒤에 몰래 아내 집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퇴근했을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답니다. 집안에는 아내와 처부모님, 처남이 있었고 낯선 남자가 있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 왜긴 왜야, 당신 보고 싶어서 왔지. 아내가 정색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했는데 왜 찾아와? 당신 미쳤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위장... 닥쳐! 남남이 됐으면 알아서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 집사람이 왜 이러죠? 잠시 후 장인어른이 일어나셔서 제 어깨를 밀며 나가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야 임마, 너랑 내 딸은 이제 남남이잖아. 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당장 나가! 장인어른, 다들 왜 그러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처남이 달려와 멱살을 잡아채더군요. 이봐, 당신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누나랑 이혼했으면 깨끗이 떠나. 그리고 새 매형이 생겼으니까 괜한 기대하고 누나 찾아오지 말라고. 뭐? 새 매형? 여보, 나랑 위장 이혼하더니 그 사이에 재혼을 한 거야? 날 속인 거야?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어요. 멍청한 놈. 야, 네가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내가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어야겠냐? 나 잘나가는 사업가야.
보증 잘못 써서 전 재산 날린 주제에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내가 허락해 줄 것 같냐?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뭘 해줬는데?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말이야. 진짜 1억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더럽게 말 많네. 당신 나랑 남남이고 내 집에 무단 침입한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처남과 새 남편이라는 놈이 절 밀치며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나가기엔 너무 억울해서 두 남자에게 덤벼들었어요. 내가 이 집 식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내가 해줬던 거 당장 내놔! 그러자 처남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했고 새 남편 주먹이 제 얼굴을 날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쫓겨나 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 신이시여. 지금 제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아내 처가 식구들한테 팽당한 겁니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끌어내리신 겁니까? 줄줄 흘러내리는 코피를 닦고 벤치에서 일어나 발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원룸에 들어가 홀로 소주를 마셨고 다시 가슴이 조여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대교였습니다. 보증 잘못 써서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 많다더니 저도 올라오게 됐네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리려는데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이젠 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겁니까? 진짜 짜증나고 괴롭네. 그날 생각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금은 미로 속에 갇혀 있고 악몽을 꾸는 거라 생각했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지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얻어맞은 데가 아파서 끙끙 앓으며 누워서 며칠 쉬었어요. 그때도 잠이 들 눈이 떠지지 않길 바랬답니다. 하지만 눈은 자동으로 잘 떠졌고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는 제 사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 없으신 두 분께 집을 해드린 게 전부인데 이제 와서 그걸 빼앗기가 죄송스러워서 연락을 끊고 지내기로 했답니다.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뵙기로 했죠. 저는 공사장을 다니며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엔 장기간 출장이 잡혀서 아예 원룸을 빼고 숙소를 옮겨 다니며 공사장에서 일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연을 망치질하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살았어요. 우울하고 암담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니 과거의 배신과 기만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나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했죠.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 이혼한 것도 말씀드렸고 사업이 아닌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한다고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듣자 바로 집을 팔아서 돈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거절하고 나왔답니다. 부모님과는 가끔 연락하고 얼굴을 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늘 제 편이라 다행이었고 감사했습니다. 5년 뒤 저는 공사장에서 꽤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일당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집도 한 채 있었고 재혼도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소개를 해준 여자였는데 착하고 예뻐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여보, 내 작업복 어디에 뒀어? 베란다에. 어제 빨아서 잘 널어놨으니까 오늘 입으면 뽀송뽀송할 거야. 당신 또 손으로 빨았지? 그냥 대충 빨아 입으면 되는데 번번이 왜 손빨래 하는 거야? 때가 쉽게 안 빠지니까 그렇지. 더러운 옷 입으면 쉽게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런 거야. 고마워. 잘 입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 당신도 일 잘하고 와. 아내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돈도 훨씬 잘 벌고 잘난 사람이었죠.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저와 재혼을 해준 아내가 정말로 감사하네요. 아무튼 새 살림을 차려서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하늘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건지 또다시 돈 때문에 크게 주저앉았답니다. 아내가 처제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잠적하고 사라져서 그 빚을 고스란히 아내가 다 갚아야 할 상황이 닥쳤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빚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매달 벌어서 갚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식 뷔페를 팔았고 저는 집을 팔았어요. 다시 비좁은 원룸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보, 나도 당해봤어. 보증서 주고 뒤통수 맞는 거 다 해봤다고. 내 동생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 돈을 잃었지만 가족 한 명을 잃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 집을 팔게 한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마음 비우고 다시는 보증 같은 거 서주지 않으면 돼. 우리 앞으로는 누구도 믿지 말자. 아내가 보증을 서서 많은 걸 날렸지만 이미 겪어본 일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이 집만 원룸으로 옮겼지 다른 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사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아내는 직원으로 새로운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부 사이가 좋아서 이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 나이 40대 후반일 때였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다니까. 40 중반에 아이를 임신하다니 이게 말이 돼? 게다가 우리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게 안 좋은데 말이야. 여보,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말해? 형편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 다할 테니 당신은 무조건 몸 조심해. 일도 그만 다니고 집에서 쉬어.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은 거 알잖아. 근데 집에서 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천히 갚으면 돼, 여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몰라? 급하게 마음먹으면 될 일도 엎어지는 거야. 우리한테 새 생명이 찾아왔으니 차근차근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먹으라고. 아내는 걱정이 많아서 임신한 걸 반갑지 않게 여겼는데 제가 옆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계속 말해줬더니 얼마 뒤에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병원에서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했으니 아이를 위해 조금도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혼자 공사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도 하고 빚도 갚아가면서 지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이 끝나고 주차된 차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가 비웃으며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당신은... 오랜만이네. 벌써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지? 강산이 한번 지나는 동안 난 사업가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노가다꾼으로 살고 있나 보네? 보증 한번 서주고 인생 나락가더니 여전하구나? 전처가 비소를 날리며 말하길래 신경 건들지 말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마녀 같으니 아는 체 말고 그냥 지나가시지. 왜? 난 재밌는데. 그래도 용케 살아 있었네. 난 당신이 무지개 다리 건넜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많은 빚을 진 데다 나한테도 버림당했으니 멘탈이 정상이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 내가 너 따위 때문에 무지개 다리 건널까봐? 야, 넌 네 힘으로 사업을 성공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퍼줘서 사업장 차렸으니 손쉽게 성공한 거라고. 너야말로 오래 잘 버텼다. 근데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넌 반드시 망해. 네 사업, 네 결혼생활, 네 가족들 처절하게 망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지낼 날이 꼭 올 거야. 저는 진심을 담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피식 웃으며 주둥이에 담배를 물더군요. 내가 당신과 왜 결혼을 했게? 돈이 많아서야. 그리고 이혼은 왜 했게? 망했으니까. 등신같이 보증서 주고 인생 말아먹게 생겼으니 찢어진 거라고. 순진하게 위장 이혼하자니까 덥석 무는 네가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아무튼 넌 돈만 아니었으면 내 남편이 될 일도 없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혹시라도 사과했다면 내가 그거에 넘어가서 용서할 뻔했거든. 이 사악한 마녀야. 그렇게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날 올 테니 그때 어떻게 버티는지 두고 보겠어. 난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남동생도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 딸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아, 애도 둘이나 낳았어? 날 실컷 써먹고 버리더니 잘 사는구나. 근데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 너도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하는 날이 올 테니까. 아주 꼴값을 떠네. 됐다. 당신이 멍청하게 사는 꼴 제대로 알았으니 구경 그만하고 가련다. 당신 조심해. 내가 오늘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늘 나를 아는 체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꼭 쥐뿔도 없는 것들이 허풍을 떨지. 노가다꾸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평생 짠내나게 공사장에서 개고생이나 하면서 연명해라. 그러다 힘들면 한강다리에나 올라가. 한심한 놈아. 그럼 난 간다. 전처가 끝까지 조롱하고 떠나자 마음속 평정심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그만뒀는데 다시 원망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처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옆에 있는 새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복수의 마음은 억제했고 제 가족의 앞길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전처를 마주친 것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작업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사내 3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이명훈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댁들은 누구십니까? 저희랑 좀 같이 가주셔야겠는데요. 뭐요? 당신들 뭡니까? 혹시 빚쟁이들이에요? 아내 빚은 매달 잘 갚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중 하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저희는 빚쟁이 아닙니다. 이명훈 씨를 모셔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찾아온 겁니다. 나를요? 누가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절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이 몰고 온 차를 타고 저를 찾는다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도착한 곳은 큰 건물 앞이었어요. 남자들의 안내에 따라 들어갔고 긴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원수가 보였어요. 당장 뛰어들어가 놈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답니다. 김연범,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친구 현범이의 얼굴에 흠집을 내자 정장 입은 사내들이 말리려고 다가왔어요. 친구 현범이는 다가오지 말라고 손짓하더니 절 보고 말했습니다. 명훈아, 더 때려. 난 맞아도 싼 놈이야. 네 손에 작살이 나도 할 말 없으니 실컷 때려라. 오냐, 내가 사람 미워하는 걸 관뒀다고 생각했는데 네 놈 얼굴 보니 생각이 확 바뀌네. 네 놈이 사지 멀쩡하게 돌아가게 해주지 않을 거야. 각오 단단히 해라. 다시 현범이의 얼굴에 실컷 흠집을 냈고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너 뭐야?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날 찾은 이유가 뭐야? 숨어서 살던 놈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땐 내가 회사를 살릴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이 망해버려서 해외로 도피했다. 너한테 큰 짐을 맡긴 채 말이야. 그래, 이 자식아. 네 놈 덕분에 내 인생이 지옥에 처박혔었다고. 하마터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뻔했다고. 그랬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명훈아. 쌍코피를 흘리는 현범이의 얼굴을 보니 더는 주먹을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저를 찾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은 이유가 뭔데? 매 맞으려고 부른 거냐? 매를 맞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 친구야, 다시 말하지만 네가 날 어떻게 해도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닥쳐! 이씨! 명훈아, 나라도 내가 용서가 안 될 거라는 거 잘 알아.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자. 내가 너한테 진 빚을 갚으려고 돌아왔어.
해외로 도피해서 살면서 나도 너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 근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고 죽어라 이래서 사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은 성공했다. 전보다 훨씬 많은 성공을 거뒀어. 너 같은 놈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니 열받네. 하늘이 무심하네. 벌을 받아야 할 놈한테 상을 내렸으니까. 명훈아, 빚 갚게 해줘. 10년이 흘렀으니 10배로 갚을게. 이 돈 받고 새롭게 시작해라. 현범이는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한 모양이더라고요. 돈을 갚겠다고 하니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10배? 아니, 100배를 준다고 해도 다 받을 거야. 난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주는 대로 다 받을 거라고. 저는 현범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는다고 해서 사이좋은 친구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범이가 10배에 달하는 돈을 줬습니다. 다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길래 엿먹으라고 욕을 해줬어요. 너랑 술 먹는 일은 없거든? 비겁하게 숨어버린 놈이랑 계속 친구할 일 없다 이 말이야. 미안하다. 그것 말고 할 말이 없네. 그럼 잘 지내. 다음에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명함을 주길래 받았더니 제가 들어본 기업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해 한국까지 영역을 넓힌 회사였죠. 저는 친구로서 명함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뽕을 뽑아 먹으려고 명함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해탈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그동안 골마버린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사연을 전하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금액에 놀라버린 아내는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아, 여보, 그렇게 놀라워?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당신과 나 이제 고생 그만하고 잘 살라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당신 빚도 다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예쁜 방도 꾸미고. 그래.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신 말대로 하늘이 준 기회니까 잘 받고 잘 살아보는 거야. 여보, 당신 이제 공사장 일 그만둬도 다른 일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사업할 생각 없어? 사업? 아니, 인력사무소라면 모를까 사업은 안 해. 아, 그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어떤 집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무슨 아이디어? 당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전처에게 경고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조롱하던 그 여자한테 반드시 폭삭 망할 거라고 경고했던 걸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요. 돈이 손이 쥐어지니 바로 복수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나서는 것보다 현범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명함을 꺼내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했어요. 전처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친구가 알아서 해보라고 일러줬답니다. 제 말을 알아들은 현범이는 전처의 가족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범이가 회사에 부서 하나를 개설하고 전처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를 시작했어요. 전처의 거래처에도 입김을 불어서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현범이한텐 이득은 없었습니다. 좀 비겁한 수법이긴 했지만 6개월 이상을 방해했더니 전처의 회사가 폭삭 망해버렸답니다. 그 사이 딸이 태어났고 저희 세 식구의 보금자리로 멋들어진 주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현범이가 때가 왔다고 연락해줘서 불러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현범이와 직원들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명훈아, 오랜만이네. 그래, 오래오래 안 보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복수한다고 널 써먹느라 또 만나게 됐구나. 아무튼 도와줘서 고맙다. 난 이렇게라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 현범아, 본론으로 넘어가지? 어떻게 된 거야? 경매로 네 전처 집이 넘어갔어. 오늘 짐 빼는 날이야. 여기 주택집에서 온 식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로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현범이의 말에 미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이윽고 이삿짐차가 짐을 빼더니 안에 있던 전처와 식구들이 슬퍼하면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전처는 그동안 현범이가 사업 못하게 막은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제가 부탁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더군요. 야, 이 나쁜 자식아! 네 놈이 무슨 짓 한지 알아? 잘 알지.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당신이나 식구들이나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하등 인간들이잖아. 10년 전 나에게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토사구팽했던 거 오늘에서야 돌려주는 거야. 어때 기분이? 나쁜 놈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을 내? 당신은 일개 졸부야. 건들면 툭 하고 터져버리는 졸부일 뿐이라고. 이제부턴 내가 당한 걸 똑같이 당해봐. 비참했던 나의 감정들 모두 느껴보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옥 같은 기분 느껴봐. 사는 것이 나을지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삶 살아봐. 전처는 아직 망해버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더군요. 명훈씨, 이제라도 돌려줘. 당신 친구한테 말해서 이 집이라도 구하게 해달라고 해줘. 쥐죽은 듯이 살 테니 제발 우리 식구들 좀 살려줘. 당신 말처럼 우리 졸부 맞아. 한 방 먹으면 끝나버리는 졸부라고.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고시원방이나 지하방에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해보라고. 내가 겪은 걸 그대로 똑같이 살아보면 돼. 그게 내가 바란 복수야. 알겠냐, 이 사악한 마녀야? 전처가 울먹이며 제발 집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대문 밖으로 전처의 부모와 처남, 남편이 나오더군요. 자녀들은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식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됐습니다. 분노하는 게 보였는데 표정을 감추고 비굴함을 선택하더라고요. 장인은 사람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이서방 아닌가? 오랜만에 보는구만. 거의 10년 만이지? 네, 오랜만이네요. 제 피 같은 돈으로 잘 먹고 사셨어요? 제가 처가에 집도 해드리고 돈도 많이 해드렸는데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가 자네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근데 왜 저를 지옥으로 버리셨습니까? 그때 저 충분히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같이 망하는 게 싫어서 토사구팽해버리고 평생 잘 살 줄 알았습니까? 이보게 이서방,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했어. 이 집이 넘어가서 당장 갈 곳이 없네. 자네가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 이제 비긴셈 치고 우리를 좀 도와주게. 대가족이 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면 고맙겠네. 염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난 오늘 당신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날 내쫓던 그날을 잊은 줄 알았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장모님은 충격이 심하셨는지 숨을 헐떡거리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원하는 대로 우리 보기 좋게 망했네. 이제 만족하나? 근데 우리 손주들은 무슨 죄가 있겠나? 복수가 아무리 좋아도 애들한테 끼치면 되겠어? 작은 집이라도 지낼 곳을 마련해 주게. 정말이지 낯짝 두꺼운 분들이군요. 그럼 다들 모여서 나한테 빌어보세요. 두 손이 부르트로 까지도록 빌어보란 말입니다. 그 말에 처가 식구들 모두가 이삿짐차 옆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때 친구 현범이가 저에게 문서 한 장을 주더군요. 저는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 집이 내 명의가 된 집문서입니다. 경매로 나오자마자 친구놈이 선물로 줬습니다. 전처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부짖었습니다. 명훈씨, 그럼 우리를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제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줘. 그럼 더 빌어봐. 세상 누구보다 비굴하게 빌어보란 말이야. 전처 식구들은 살아보겠다고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전 그들의 피눈물에 가까운 서글픈 눈물을 보고 마음이 개운해졌답니다.
이제 끝났네. 10년이나 걸렸어. 이렇게 당신들에게 사과도 받고 복수도 하기까지 말이야. 이 집은 값이 오르면 팔아버릴 거야. 당신들한테 내어줄 생각은 하나도 없으니 그만들 꺼지라고. 해산! 나쁜 자식, 우릴 조롱한 거야? 집을 줄 것 같이 말해놓고서 뒤통수를 날리는 거야? 이 여자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날 믿니? 당신이 공사장에서 날 조롱해서 복수심을 깨우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올 일 없었을 거야. 모두 당신이 자초한 거라고, 이 멍청아! 절대로 가만 안 둬. 엄마, 아빠, 여보, 다들 저 자식 잡아 죽여버려. 전처의 식구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현범이의 덩치 큰 직원들이 양손을 써서 제압했습니다. 전 뒤로 물러나 깔깔거리며 구경이나 했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악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이 터져나오는 걸. 제 이성으로 억압하는 건 불가능했답니다.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 난 그만 가볼게. 다들 시궁창 같은 생지옥 속에서 살아남아봐. 그럼 난 간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가서 아내와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여보, 어딜 다녀왔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재밌는 구경하고 왔어. 여보, 딸 보느라 힘들었지? 내가 볼 테니까 좀 쉬어. 아내에겐 제 사악한 모습을 일러주기가 싫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작게 인력사무소를 차리고 인부들을 공사장에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딸을 돌보면서 지냈고요. 한 달 뒤 현범이가 전처 식구들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소주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니 약속한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명훈아, 여기야! 그래, 어떻게 됐어? 자식 급하게는. 소주나 한잔하자. 난 너랑 술 한잔하고 싶었다고. 명훈이도 꼴보기 싫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술을 한 잔 걸쳤습니다. 네 전처 말이야, 신용불량자 돼서 정규직으로 일은 못하고 가사도우미하고 있다더라. 남편이랑은 이혼했다고 하고. 그리고 장인 장모는 노인쉼터에서 지내. 진짜 졸부여서 그런지 한 번 망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긴 한가 봐. 그리고 네 처남은 절도하다가 걸렸대.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 기다리는 중이라더라. 이야, 끝장나니까 완전 막장 드라마네. 네 전처가 혼자 자녀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굶기지는 않는가 봐.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아주 만족하는 결과야. 이제 골마 터진 내 속이 잘 아물었다. 자, 한잔하자. 술을 연신 마시다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훈아, 벌써 가게? 더 마시지 않고. 내가 왜 너랑 얼굴을 맞대고 술을 마시냐? 다시는 네 놈 볼 일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야? 돈도 10배로 갚고 네 복수도 도와줬는데. 임마, 넌 그때 도망가지 말아야 했어. 아무리 겁나고 무서워도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였다고.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데 돈을 10배로 돌려줬으니 겨우 참는 거라고. 다음부턴 연락하지 마라. 현범이가 다시 친구가 된 거라 착각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보증을 서서 인생 망친 분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신 대인배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다 지나간 일이고 해탈해서 용서할 줄 알았는데 대인배가 아니라서 끝까지 친구놈과 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저의 다사다난했던 사연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힘들어도 꼭 참고 지내다 보면 저처럼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